그러면은 여기 다 했고 12.1D만 짧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1을 잠깐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실제 11.1에서 배웠던, 11장에서 배웠던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배웠던 거를 이미 알고 있으면은 크게 뭐 어렵진 않은데, 그림 12.8 봅시다.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질점, 파티클이 있을 때 거기에 힘이 두 가지가 가해진대요. 이렇게 힘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얘 운동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힘 두 가지가 가해졌을 때 F의 합은 MA잖아요. 우선 F의 합을 구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잖아. 두 벡터의 합 어떻게 구해요? 뭐 이제 평행 이변동을 해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옮겨도 돼요. 상관없어요. 힘은 프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러면 M 기준에서 F2를 갖다가 F1으로 간 게 F2 더하기 F1을 실제 벡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로 다른 색으로 표현할까요? 헷갈리니까. 이게 벡터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쓸까요? 그냥 F라고 쓸까요? 이렇게. 만약에 더 여러 가지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면은 걔네들을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어떻게 더해주면 돼요? 더하는 방법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움직이고. 만약에 또 뭐 F3가 더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여기서 또 평행 이동해주면 돼요. 얘를 한 번 가고 또 갔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또 이동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 개의 합은 뭐다? 이 벡터가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나 가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얘기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웠을 테니까 여기 끝점이 위치하는 좌표를 A1, B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방식으로 F2의 끝점이 위치하는 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좌표 평면으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어떤 식으로 구해요?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 모른다고 하지 마. A1 더하기 A2 이렇게 해요? 맞아요? 뭐 여러분들이 말은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자면은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콤마라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콤마 가지고 엮는 거는 다른 수학 연산이랑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고 얘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 봤어요? I랑 J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단위 벡터. 길이가 1이고 방향은 X방향, Y방향인 벡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i끼리는 서로 묶어줄 수 있고 j끼리 서로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은 a1 플러스 a2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i로 묶어준 애는 뭘로 가요? 이 콤마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 칸, j로 묶어준 애는 두 번째 칸. 그래서 사실 같은 얘기긴 한데 이거는 언제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배웠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랑 고등학교 차이가 꽤 나긴 하겠지만 시간 차이가 이걸 안 가르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F1, 2, 3, 4 막 쭉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뭐만 해주면 돼요? 그 벡터의 끝점들 위치만 X방향에 대한 거, Y방향에 대한 거 각각 더해주면은 벡터 합의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업 문제마다 그림 그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12.1D에서 초반에 하는 얘기고요. 시간이 꽤 갔네.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면 운동을 X, Y 방향으로 쪼개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힘을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야? 어이슈. 식 12.8에 대한 얘기로 가자면은 F는 뭐 F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F1은 각각 뭘로 나눠요? fx 이제 우리가 동력학 문제에서는 최대 3차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힘의 성분을 각각 x, y, z로 표현을 해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을 세 개로 쪼개고 얘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뭐 F2x, Fx, Y2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 힘의 합력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걔를 각각 X, Y, Z 성분으로 따로따로들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X방향 성분은 Y방향 성분이랑 영향이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더해주는데. 그러니까 각각 방향 속도별로 분해를 해서 걔네들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X방향에 대한 모든 합의 성분은 MA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MA가 하필이면 어느 방향 가속도로 나오겠어요? X방향 가속도겠죠. X방향 힘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Y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모드한테 M은 똑같아요. 질량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질량이 뭐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한 물체니까. 그래서 M으로 묶어주면은 얘는 뭐다? M.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A라고 쓰면 되겠네. A 벡터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결과 나오는 건 이미 앞에서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걔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X, Y, Z 성분으로 쪼개가지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해도 풀 수 있다면 할 말 없는데 거의 모든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상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좌표계를 X, Y, Z 성분으로 놓기는 하는데
이게 이 책하고 우리 선박과에서 나중에 다룰 내용하고 조금 안 맞기는 하는데 되게 우리는 선박하는 사람들은 Z축을 상하로 놓거든요. 그럼 중력은 어느 방향 성분이 돼야 돼요? Z 방향의 중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책 보면은 Y축에다가 놓고 있어요. Y축이 수직 방향으로 그냥 지들끼리 정의를 한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누가 중력 성분을 항상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Y의 중력이 항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선 또 위로 가는 Y를 플러스로 놨거든요. 근데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은 그 물체를 놨을 때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돼요. 물체를 놓으면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Y 방향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를 중력으로 생각을 해요. 비슷한 거를 어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냐면은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스프링 쪽으로 물체를 플러스 X로 물체를 쭉 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물체가 있는데 스프링을 압축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X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스프링하고 물체가 받는 힘하고 압축된 거리하고 관계식 혹시 알아요? 탄성에 대해서 이런다는 거는 어디서 들어봤죠? 근데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보냐면은 압축을 했을 때 그럼 X가 뭐가 됐어요? X가 양수가 된 거죠? 커지는 쪽으로 갔으니까. X가 커졌을 때 이제 여기서 물체를 탕 하고 손을 놓으면 얘가 어디로 가요?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어느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힘은 X가 플러스일 때 뭐가 된다? 반대 방향으로.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를 똑같이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얘기하다 그랬지? 중력 방향을 플러스로 놓냐 마이너스로 놓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정의를 해놓고 나는 이 방향 플러스야 라고 했을 때 그 방향에서 물체를 놓았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힘 방향에 플러스가 붙어야 되는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꼭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역학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은 시간 걸리더라도 다시 해낼 수는 있어요. 뭐 그거를 이제 시험 보는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할 만큼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아예 뭐 그냥 외워가지고 무조건 한다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생각도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탄젠셜 노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탄젠셜 방향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구해요? 구하면은? 이렇게 탄젠셜 방향. 탄젠셜 노멀 기억 안 나요? 어떤 운동이 있을 때 운동 궤적이 있어요. 그럼 그 운동 궤적에 접하는 방향은 그 운동의 순간 뭐다? 속도 아니면 가속도 둘 중에 찍어봐요. 접하는 방향. 운동 궤적의 위치에 접하는 방향. 속도. 그 속도 방향의 단위 벡터가 탄젠셜. 그 속도의 수직인 방향인데 어떻게 수직 잡는다고 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요. 이거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시든 알아서 하시는데 대개는 이렇게 해요. 얘는 뭐다? 노멀 방향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속도는 그럼 속도는 뭐가 되냐면은 속력 곱하기 탄젠셜 방향 이게 되죠. 탄젠셜 방향 유닛 벡터 길이가 1인 벡터를 곱해주면은 얘는 크기고 얘는 방향을 뜻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해줬죠.
얘가 진짜 가속도인데 얘는 어떻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V가 아니지 T지.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 준 게 있어야 되는데 걔를 저번 시간에 뭘 했어요? 그림을 열심히 그려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더라 얘가? 나도 기억 안 난다. 아, 얘 V 반은 아니지. 이게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다 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죠. 아, 저번 시간에 했잖아. 기억 안 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우리가 질량만 곱해주면은 각각 힘의 성분을 알 수 있죠. 얘가 뭐가 되겠어요? 힘이긴 힘인데 탄젠셜 방향 성분의 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멀 방향 성분은 뒤에 거 노멀 방향 가속도랑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여기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탄젠셜 방향 성분도 하나만 힘이 가해질 일은 없죠. 뭐 2개, 3개 가해질 수 있잖아요. 탄젠셜 방향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시그마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딱 거의 끝날 시간 돼버렸네. 여기를 지우고 새로 그릴까요? 그릴 칸이 별로 없으니. 아닌가? 레디얼이랑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였죠. 이거 성분은 어디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점 O가 있을 때 거기에서 점 P까지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면, 위치 벡터라고 하지만 그냥 여기 원점 기준으로 위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 관심이 전혀 아니고, 얘를 R이라는 방향이 R에 대한 방향으로 가는 성분이 뭐다? 레디얼 성분.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인 방향이 트랜스버스인데 세타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아니라 R은 거리 곱하기 방향.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dt 오버 dr을 구했더니 얘가 v가 되는데 뭐 걔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풀렸잖아요. 조금만 더 써볼까요? 그러면 근데 얘도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어떻게 세타가 변하고 뭐고 열심히 했죠. 저번 시간에. 그걸 했더니 얘가 뭘로 나왔어요? 세타로 나왔잖아요. 뭐야, 2세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그때 이걸로 나왔잖아.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을 해줬죠. 그랬더니 뭐 식이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똑같이 얘하고 2세타, 2R하고 2세타 간에 서로 시간에 대한 미분 관계식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뭐 그때 했었죠. 2세타였나? 세타 닷 2세타였지. 왜 얘기 안 해줬어?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2세타가 아니라.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걸 했는데,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뭐만 해주면 돼요? 이제 질량만 곱해주면 레디얼 방향 힘이랑 트랜스버스 방향 힘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꼭 XY 방향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탄젠셜 뭐 트랜스버스 아니면은 탄젠셜 노멀 아니면 레디얼 트랜스버스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미 앞에서 가속도에 대해서는 했고 거기에 뭐만 곱해주면 돼요? 질량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게 여기서 짧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탄젠셜 노멀이랑 레디얼 트랜스버스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등속 원운동을 놓고 각각의 등속 원운동에서
레디얼 트랜스버스 성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에서 탄젠셜 노멀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탄젠셜 노멀은 이미 저번에 했었잖아요. 등속 원운동에서. 근데 레디얼 트랜스버스도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 그러니까 세타의 변화량은 일정하고 세타의 2번 시간 미분은 얼마? 0이 되고 뭐 R은 일정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보면은 등속 원운동에 한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의 접근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2.1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래 시간이 좀 났으면 12.2도 좀 하려고 했는데 잠깐 좀 펴볼래요? 한 3분 남았으니까. 12.2 좀 이거 왜 안 펴지냐? 네. (12.2) 봤어요? 네. 딱 보니까 뭐가 눈앞에 딱 들어와요? 요식 나와요? 맞아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 A를 곱한다거나 나와요? 책에 딱 나오잖아, 제일 처음에. 처음은 아니고 초반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 요거를 배울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배울 텐데, 이제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회전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회전 운동은 뭐 원래는 대학교 물리에서 가르쳤을 법한데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원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 거라서 아마 좀 처음 듣고 뭔 소리야 싶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그 뒤를 쭉 따라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요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기 비대면한 학생들은 출석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자막 만든다고 한 학생들만 조금 다시 남아 보세요.